영범씨, 네, 뭐 하세요? 검수 중이었는데요. 일단은 하체 먼저 점검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하체는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체 좀 종류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뭐 2차 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체에는 좀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랜저 HG는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쪽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로어암,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 바,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요. 정의를 두 가지로 좀 나누자면요. 고무 부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런 스테빌라이저 링크처럼 볼 조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관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부싱은 근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으면 뚜둑뚜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방지턱을 지나거나 움직일 때 이런 부분에서 유격 소음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싱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방지턱을 넘어갈 때 찌그덕 이런 식으로 소음이 납니다. 물론 쇼겁쇼버 종류는 뭐 에어서스, 전자디어서스, 일반 쇼바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큰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관절이랑 근육 정도로 나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체 소모품이 수명이 좀 단축되는 운행 습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방지턱을 세게 넘는 행동을 할 때 차가 시속 10km로 이제 방지턱을 이렇게 넘는 거랑 20km로 넘는 거랑 충격이 2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가 올라갈 때도 방지턱이 탁 하고 걸리면서 하체에 충격을 한번 주게 되고요. 내려올 때도 하중이 배가 돼서 이렇게 꾹 하고 눌러서 하체 부담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턴할 때 핸들을 팍 하고 꺾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타이로드 엔드볼, 여기 안에는 웜기어, 스티어링 기어 박스가 있는데요. 이제 핸들을 팍 꺾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운전자는 되게 가볍게 밀긴 하겠지만 로어암 볼 조인트나 이런 타이로드 엔드볼, 이런 관절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급정거를 하게 될 경우 앞쪽 하체에 엔진이랑 미션이 있어서 안 그래도 무거운데 앞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면 조금 더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고속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보통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세게 돌지는 않잖아요. 50, 60, 70으로 막 회전을 딱 해버리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겠죠. 반대편 하체에만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지턱을 조수석에 앉은 사람 배려한다고 한쪽만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만 많이 부담을 주고 영향이 있었던 한쪽 부품만 빠르게 소모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포장도로나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곳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볼 조인트 관절들에 막 더더더더 하는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격이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유격이 생기면 더그덕 소음이 나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 볼 조인트를 갉아먹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하체 부품 소모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겨울철에 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부식 생각하면 이런 철판에만 생기는 줄 아시는데요. 고무도 부식이 생기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빠르게 더 갈라지고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찌그덕 소음이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린 겨울철이다 그러면 하부 세차도 빠르게 한번 닦아내주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하시기 쉽게 하체 부품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어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차량이 있고 이렇게 생긴 차량이 있어요. 로어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볼 조인트들 있죠. 만약에 이제 하체가 움직이면 여기 부분에서 찌그덕 소음이 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그덕 소음이 나는 건데요. 지금 이 차량은 벤츠의 고질병의 로어암 중 하나인데요. 여기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교환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냥 교환하지 않고 방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로어암에서 받아야 될 충격이나 부하가 스테빌라이저 바나 링크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면서 다른 부품들한테도 부하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있고 소음이 난다면 바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긴 로어암이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잔진동을 잡아주는 이런 볼 조인트가 있고 방지턱을 넘어갈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보시면 찢어져 있는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고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찌그덕 소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체크를 해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바, 많이들 교환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국산차에서 찌그덕 소리가 난다? 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 이 부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차가 움직일 때 이거는 고정이고 찌그덕 이런 식으로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차를 지탱해주고 있고 방지턱을 넘어갈 때 승차감을 조금 더 증대시켜주는 부품들이고요. 수리를 안 하게 된다면 더 큰 수리비, 얘 하나로 끝날 거 다 같이 교환해야 되는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조치를 해서 나머지 부품들도 멀쩡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방지턱은 어떻게 넘는 거예요? 한쪽만 넘지 말고 방지턱이 앞에 보이잖아요. 보일 때 어느 정도 감속을 한 다음에 엑셀이랑 브레이크 그냥 다 떼고 다 넘은 다음에 엑셀 밟으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엑셀 밟고 막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 빡 밟으면서 넘어가자마자 막 엑셀 밟고 그러면은 하체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피치 못해서 방지턱을 못 봤기 때문에 뭐 험하게 넘어가는 거야.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매번 출퇴근할 때마다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험하게 운전하시면 하체 부품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운전자도 느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도로를 많이 다니시고 하체 부품이 이미 수명이 어느 정도 다 됐다면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수리를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다른 부분들까지 악화되는 걸 막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브레이크 말고 엔진 브레이크 쓰면 되는 거예요? 익숙한 분들만 좀 많이 쓰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패들 시프트라는 이제 부품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지금 가는 속도를 좀 멈추는 방식을 단수를 낮추고 RPM을 올려서 멈추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에 멀리 이제 물체를 보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과열 또는 길이 미끄러워서 멈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마이너스 이쪽을 하나 몇 초 또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몇 번 써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패들 시프트를 미숙하게 조작을 하시면 변속 충격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때쯤에 한 번 눌러주는 게 변속 충격이 안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나눠 밟으면서 기어 단수도 낮춰주면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 좋은 점이요, 브레이크 과열이 되지 않고요, 미끄러운 길에서 브레이크를 꾹 잡으면 쭉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고 구동력,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서 미션 단수를 낮추고 RPM도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멈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멈추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패들 시프트 없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기어봉 이렇게 있잖아요. PRND 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올리려면 요렇게, 내리려면 요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어 단수가 요렇게 1, 2 1, 2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8단 미션을 가진 차량이다. 그럼 8부터 밑에 숫자까지 쭉 내리면 내려오겠죠. 레드존을 넘기면서까지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운전자의 조작으로 기어 단수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어봉 방식으로 된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들 시프트나 기어봉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에 미숙한 상태로 좀 여러 번 하다가 미션이 고장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엔진 브레이크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체 부분 관련해서는 한쪽으로만 방지턱을 넘거나 고속으로 회전을 하거나 주차할 때 막 유턴으로 막 핸들을 빡빡 꺾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운전하시는 것만 참아주시면 하체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체 부품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부품까지 부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조치를 해서 다른 부품까지 잡아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점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하체까지 짱짱한 중고차 제가 잘 골라 드릴 테니까요.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